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사실 국내에도 멋진 여행지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볼게요. 서울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여행지에서는 제외할게요. 첫 번째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서울을 기준으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은 992년간 한국의 옛 국가였던 신라의 수도였어요. 신라의 역사는 거의 1000년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경주를 1000년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많이 있어요.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석굴암은 신라시대의 석굴사원이에요. 그곳에는 흰 화강암에 조각한 큰 불상이 있는데 아주 멋있어요. 불국사는 신라시대의 절이에요. 불교 예술의 귀중한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멋진 풍경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경주를 추천합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2시간쯤 걸려요. 두 번째는 전주입니다. 경주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위치는 전혀 반대예요. 전주는 서울을 기준으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도시에는 아주 큰 한옥 마을이 있어요. 거의 700채의 한옥이 있는 아주 큰 마을이에요. 그곳에 가면 한국의 옛날 거리를 걷는 느낌이 들어요. 또 전주에는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바로 떡갈비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여러 가지 나물과 밥,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떡갈비도 유명해요. 떡갈비는 쇠고기를 다져서 만든 음식이에요. 원래는 임금님이 즐기던 고급 음식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전주에 가면 비빔밥과 떡갈비를 많이 먹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수원입니다. 수원에는 수원 화성이 있어요. 이곳은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만든 성이에요. 그런데 이곳의 가장 놀라운 점은 파손된 성을 처음의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원 화성을 만든 과정과 방법이 모든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책의 이름은 화성 성역 의궤입니다. 그 책 덕분에 거의 완벽하게 복원에 성공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어요. 또한 수원 화성은 하이킹 또는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주변 풍경도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카페도 많아서 걷다가 힘들면 쉴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좋은 가을에 이곳을 걸으면 정말 너무 행복해져요. 또 화성 행궁을 밤에 입장하면 정말 예쁜 한국의 궁궐을 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수원은 낮에도 밤에도 모두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 한국에 오래 머물러서 시간이 여유가 있거나 혹은 서울 이외에 다른 도시를 여행하고 싶다면 이 세 도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도시마다 다 다른 느낌이고 특히 경주는 역사적 볼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최소한 2박 3일은 필요할 거예요. 그만큼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도시들입니다. 혹시 이 도시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사실 국내에도 멋진 여행지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볼게요. 서울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여행지에서는 제외할게요. 첫 번째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서울을 기준으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은 992년간 한국의 옛 국가였던 신라의 수도였어요. 신라의 역사는 거의 1000년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경주를 천년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많이 있어요.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석굴암은 신라시대의 석굴 사원이에요. 그곳에는 흰 화강암에 조각한 큰 불상이 있는데 아주 멋있어요. 불국사는 신라시대의 절이에요. 불교 예술의 귀중한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멋진 풍경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경주를 추천합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2시간쯤 걸려요. 두 번째는 전주입니다. 경주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위치는 전혀 반대예요. 전주는 서울을 기준으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도시에는 아주 큰 한옥마을이 있어요. 거의 700채의 한옥이 있는 아주 큰 마을이에요. 그곳에 가면 한국의 옛날 거리를 걷는 느낌이 들어요. 또 전주에는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바로 떡갈비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여러 가지 나물과 밥,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떡갈비도 유명해요. 떡갈비는 쇠고기를 다져서 만든 음식이에요. 원래는 임금님이 즐기던 고급 음식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전주에 가면 비빔밥과 떡갈비를 많이 먹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수원입니다. 수원에는 수원화성이 있어요. 이곳은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만든 성이에요. 그런데 이곳의 가장 놀라운 점은 파손된 성을 처음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원화성을 만든 과정과 방법이 모든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책의 이름은 화성성역의궤입니다. 그 책 덕분에 거의 완벽하게 복원에 성공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어요. 또한 수원화성은 하이킹 또는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주변 풍경도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카페도 많아서 걷다가 힘들면 쉴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좋은 가을에 이곳을 걸으면 정말 너무 행복해져요. 또 화성행궁을 밤에 입장하면 정말 예쁜 한국의 궁궐을 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수원은 낮에도 밤에도 모두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 한국에 오래 머물러서 시간이 여유가 있거나 혹은 서울 이외에 다른 도시를 여행하고 싶다면 이 세 도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도시마다 다 다른 느낌이고 특히 경주는 역사적 볼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최소한 2박 3일은 필요할 거예요. 그만큼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도시들입니다. 혹시 이 도시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